한번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불교하면은 연기법과 인연법 두 개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인연법은 주관적인 개념에서 해석할 때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너 나를 떠나서 세상이 굴러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인연하면은 내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인연. 연기는 뭐냐면 객관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주관적인 거죠. 주관. 이건 주관, 객관. 그럼 연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또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연이 대해서 인과 연이 연하는 자리, 그 연하는 접점을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경계를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인간들한테는 어떤 관계가 제일 힘드냐면 동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죠? 관계는 또 다른 얘기하면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은 선. 그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경계 지점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고, 그래서 경계와 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 연기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인 어떤 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인연이 있으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연이 있으면 만나자가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인연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뭐를 표현하냐면 인과 연은 다 다른 거예요. 인연을 붙여 쓰지만 다른 거예요. 인은 뭐냐면, 따로 해석하자면 인의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인의 중심이에요. 나. 그리고 항상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게 여기서 난데 연은 뭐냐면 이거는 너요. 응? 나와 너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 그죠? 사람, 그죠? 온갖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걸 총칭해서 너는 환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내가 환경에 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생겨나는 거란 얘기죠. 여기서 인간은 뭐가 생겨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설득은 관점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일어나죠. 욕망도 일어나고, 부러움도 일어나고, 비교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다양한 이 환경에 연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계로만 한번 보자고. 인간관계로만. 지금 인간관계가 제일 힘드니까. 경제적 관계는 인간관계에 연해서 경제적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간관계를 한번 축소를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인간관계니까. 그러면 너와 나의 갈등은 왜 시작될까? 그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너의 생각이 틀리고 나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사람은 주관적으로 뭐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옳다. 그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또는 다르다. 이 틀리다고 하면은 갈등이 되는 거고요. 다르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면 관점의 동일성을 확보해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같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틀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쟁이야.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야도 설득을 안 해. 그래서 인간은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인간관계로 이걸 봤을 때는 이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깔린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인은 어떻게 돼요? 다르다 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시가 되는 게 옳을 시. 뭐뭐이다도 시도 쓰지만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니까 아닐 비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 환경과 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나는 항상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뭐로 만들어졌어요? 오온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내가 오온으로 만들어졌어요. 색수상 행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내가. 그래서 항상 내 주관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이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인간은. 인간은 이기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끝내 이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붙었어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우리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시비 붙었어 이래요. 시비 붙었는데 옳고 그름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나는 내가 옳고 자는 자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에 의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에? 왜냐? 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관점이 이 문제 해결을 할 때 저 사람을 환경을 바꾸기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때 내가 남편을 바꿀 거요, 아내를 바꿀 거요,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요, 타인의 직장 상사의 마음을 바꿀 거요, 동료의 마음을 바꿀 거요, 거래처의 사람의 마음을 바꿀 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안 바뀔 것에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잖아. 자는 왜 저렇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1원인이 뭐예요? 나죠. 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상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아상이 없는 나, 무아래도 이 무아가 환경과 연하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것에 무아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아기 때문에 우리는 걸려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나요. 내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인연의 가장 주체는 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장애를 먼저 극복을 하게 되면 인연 속에서 오는 괴로움은 다 소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에? 그러면 인간은 왜 그 인연 속에서 오는 괴로움을 다 소거를 해야 되냐? 그래야 잘 살거든. 우리가 수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희한한 걸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무척이요, 무척. 척이 없어야 살아. 그 척이 뭐냐? 무척 잘 산다. 척이 뭐냐? 마음에 방해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뭐라고 했을 때도 내 마음에 그게 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걸린 거예요. 연기로 인해서 이 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그 2년으로만 끝나면은 밋밋하게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 뭔가 파바박 스파크가 튀면은 사랑이 꽃피든지 싸움이 생기든지 하여간 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그걸 연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값을, 이 태어나는 값을 제로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게 아니야. 0과 1의 사이를 만드는 거지. 0.5 정도. 아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0.5 정도만 만드는 거요. 하나 만들면 승질나고 사랑에 푹 빠져갖고 상사병 걸리고 하니까 0.5만 만드는 겨. 이게 이제 사실은 중도요, 중도. 중도가 되면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 걸리지도 않고 안 걸리지도 않고. 그 묘한 어떤
어떤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의식이.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거든. 왜? 현상은 살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미친놈들은 이런 말을 해. 이 현상은 무상하다. 무상한 걸 누가 모르냐고. 무상한데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마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써지는 걸 어떻게 마음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안 쓰냐고. A는 B다, B는 C다. 이런 건 논조가 이 수도하는 사람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관념적인 이론이잖아, 그죠? 관념적인 이론이야. 이런 관념적인 걸 내가 풀어줬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속에 와닿기를, 그런 어떤 한 생각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이 논증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 극복이 뭐예요? 극기복내라고 하죠. 그죠? 극기복내라고 그래요. 예? 자기를 극복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극복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서 어디로 가냐면 나의 확장이 너로 가는 거예요. 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가, 나는 이기로 봤을 때, 내 자신이 이기로 봤을 때 이기의 확장이 너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이기가 전부 다 나란 말이야.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내가 확장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타인을 봐서도 타인하고 나하고 하나요? 하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너와 내가 하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다고 해서 둘이요? 둘도 아니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야.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보면 0.5 정도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감각되어지는 것, 이게 사물이 감각되어지는 것, 타인이 나한테 감각되어져 있는 게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가, 그런 의식 상태를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얘기는 남처럼 얘기하지만 남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건 다 무너져 버리고, 응? 남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관념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남이다 아니다라는 모든 관념이 다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가 그 깨달은 사람들의 그 면목이거든. 그 상태로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런 걸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따질 계제가 되면 따지지만 따지지 않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놔버린 상태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없는 상태라고 그랬지, 그게 하나라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게 없는 상태라니까 그냥 흑백 논리로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도 아니라니까? 둘이야? 둘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네가 대봐. 대보면 그 말 뜻을 안다 이거예요. 응?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는 돼봐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는 그걸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전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극복해야 돼. 응? 그래서 극기복내라고 그러는데, 극기복내. 이걸 이제 나를 갖다 표현할 때 나오자로 쓰고 나자도 쓰지만, 몸 기자를 써. 왜? 모든 감정은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응? 모든 감정을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극복해야 된다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야. 응? 언어적인 표현이야. 응? 왜? 모든 감정은 몸에 각인돼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세포에 각인됐다고 그랬지. 세포에 각인될 때 극기를 해야 돼. 세포의 모든 것을 없애야 되는 거야. 뇌에 없애는 게 아니라. 정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세포에 각인됐기 때문에, 세포는 그 감정은 몸에 각인됐기 때문에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몸을 다스리는데 몸만 다스린다. 그리고 또 다스린다 그러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몸에 기록된 감정이 몸에 박혀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갖고 없애. 미세미망도 다 끄집어 없애는 거야.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는데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동력인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은 업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장애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이 몸 기자를 쓰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타인을 뭐라고 그래요? 한문권에서는 타인을 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오자, 나자, 몸 기자 이렇게 쓰면 나를 표현하는 거고, 타인을 표현할 때는 인이라고 그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옛날 중국의 그 선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수기를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응? 수기. 나를 먼저 닦아라 그랬어. 나를 먼저 닦고 뭐예요? 치인이라고 그랬죠. 들어봤죠? 수기 치인. 나를 먼저 닦고 나의 확장이 타인까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이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타인도 나와 같이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치인이거든요. 상대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응? 볼 수 있도록 관점의 동일성을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숙이가 완전히 끝나면 뭐가 돼? 불직견이죠. 그 불직견을 타인한테도 이게 불직견이 되면 어떻게 타인이 나 하나도 아니고 둘인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장애가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인을 타인으로 이게 타인이다라는 생각 없이 바라보니까 타인한테도 어떻게 돼?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치인이야. 그래서 항상 중국의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수신, 제가, 그죠?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 그지? 이기가 수신에서 제가로, 제가에서 평천하로, 천하로 이렇게 이기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거든.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천하를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점진 나가죠.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를 먼저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갈등, 응? 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설득도 있지만은 이 설득 안에는 가장 큰 게 뭐냐? 수행이요, 수행. 수행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반 상품을 설득을 하거나 이 사람이 만약에 상품을 정보가 없어서 그 상품을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한테 줘서 너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설득의 정석이 되는 거지. 나하고 관점을 같이 하면 그걸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 설득은 뭐야? 판매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큰 그 전략을 하거나 또 상대편한테 투자를 받고 났을 때 설득이라고 하는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 거지. 응?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을 설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그릇에 담을 때는 이 수행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행. 수행을 알려줘가지고 천하를 팔아먹는 거지. 응? 허공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도사업이요, 도사업. 예? 이 도사업이요. 도사업인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막 얼척없는 소리들을 막 해. 이게 기본도 몰라. 점진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점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번에 뭐, 이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다가 보면, 항사가 뱁새 쫓아가다 발이 푹 찢어지는 거예요. 응? 뱁새가 항상 쫓아가다가는. 그 사람도 안 됐고,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고, 다 까마귀가 눈뜬 봉사가 봉사들 데리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기도 앞을 제대로 못 보면서, 만약에 자기가 이러한 도리, 또 마음의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 순서, 이런 걸 쭉 안다면, 안다면, 그거부터 설명이 돼야 되겠지. 맨 끝에서 이거야, 저거야. 이것도 사실은 없는 거야, 원래는. 이 불지견의 자리는 이거라고 하는 지칭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야. 이 새소리가 들리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 자리를 증득을 해본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게 헛소리라고 하는 거지. 맨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한번 해봤어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연연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심이 나다라고 하는 이게 무아의 나든 유아의 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무아의 나라고 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저게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아가 됐다고 해서도 까르마,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자기면 업장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업은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업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환경에 연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상황을 발생했을 때 무아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감정적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유아일 때는 감정적 데미지를 입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